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고영입니다. 와, 의료 로봇이라고 딱 하나 치면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로봇 수술이 지금 막 3,000대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로봇 수술 다빈치가 굉장히 좀 획기적인 로봇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긴 했지만 다빈치 5 도입을 해서 수술 정밀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이 로봇들은 더 이상 우리가 수술실에서 굉장히 낯선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영이 갖고 있는 뇌수술 로봇도 물론 이제 여기 일단은 올인을 하겠죠.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겠지만 그 외에 한편으로 고영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기술력과 특별한 핵심 키워드를 갖고 꼭 뇌수술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분야의 수술 로봇으로.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고영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우리가. 예, K로봇 뭐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하죠. 이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된 부분이고요. AI 겨울을 지나서 10년 전부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미중과 어깨를 견줄 경쟁력이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인구수도 그렇고 땅덩어리도 그렇고 데이터 수도 마찬가지겠죠. 미국과 중국을 견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AI라든지 AI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향상시키고 어떠한 결과물들을 100%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했죠? 학습. 이거는 AI 플러스 뭐 자동차, 의료, 로봇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이죠. 학습을 해야 돼요. 네,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확한 정답을 찾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 데이터 양이 중요한 거겠죠. 내가 한 명한테만 들었던 이야기랑 1,000명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아니면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1,000명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 데이터를 개방을 해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임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조금 주도를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좀 이런 기업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것들을 조금 지우고 조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개방을 하거나 하면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제 제조 환경에서 로봇을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 전쟁이 곧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기술의 4대 난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체를 인식하는 거.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어떤 이제 택배에서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오면 여기서 로봇이 서가지고 그 물건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물체는 인식은 잘해요. 인식을 잘하는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여기 이 벨트를 타고 물건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바코드 찍고 막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여기에 이제 송장 같은 거 있잖아요.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뒤집어 놓더라고요. 이게 설정을 잘못했는지 이 송장이 위로 보이게 해야 되는데 송장을 다 아래로 보이게끔 뒤집어 놓더라고. 여기서 오는 것들 뭐 이거는 뭐 설정 탓이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물체 인식 그러니까 3D를 넘어서 이제 2D를 넘어갔고 3D라든지 합성곱 신경망이라든지 뭐 시뮬레이션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단순하게 로봇을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 로봇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자율주행 같은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행 기술인데 테슬라가 좀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가 그 트위터인가요? X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 휴머노이드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뛰고 걷고 춤추고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뽑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뭐예요? 손 역할을 하는 부분. 세 번째는 관절 역할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이 손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럼 로봇도 사람의 손과 같은 움직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자유도를 좀 가질 수 있는 손가락,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와 로봇들이 결합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앱트로닉스의 아폴로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AI와 로봇들이 결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이 시각 언어를 넘어서 로봇 행동 제어로 확장되는 개념도 보여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로봇들이 막 마라톤 하는 것도 봤고,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서가지고 막 춤추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제조, 자동차, 항공 분야에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충분하죠.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처럼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막 이 꼭대기에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드웨어라든지 구조, 기술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에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기업, 연구제가 한 플랫폼에 모여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당연히 인력 양성에 좀 집중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새롭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요, 로봇은요, 말씀을 드렸듯이 뭐 수술방이든 아니면은 뭐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 대신을 하는 부분이든 아니면은 내가 뭐 어디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뭐 하반신 마비야, 그래서 못 걸어 다녀, 평생 휠체어에 타야 되는데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조금 착용을 함으로써, 지금 웨어러블 로봇은 뭔가 이제 좀 둔탁한 모습이긴 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뭘까요? 그 아이언맨 놓고 보시면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좀 깔끔한 그런 것들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침대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뭐 한다? 이것들을 착용을 함으로써 외부로 나가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로봇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꼭 수술 로봇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성장이 가능한 부분은 뭐예요? 고영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례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또 매매를 했죠. 오늘도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고, 저희가 정말로요, 정말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성실히 걸어와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차단이 되었죠. 이동도 못하고 물류 이동도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 거기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또 전쟁이 터졌고, 중동끼리 또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중국과 이제 미국과의 또 대립이 심각해졌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금리 인상이 됐고, 우리나라 비상계엄을 했고, 탄핵당했고, 진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서, 이런 흐름에서 저희 허브경례TV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잘 왔습니다. 이게 뭐 1년 있다가 사라지는 회사도 있고 2년 있다가 사라지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는 5년 동안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내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같이 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가 5주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그만하세요. 아니 뭐 그동안 고민만 했으면은 이제 뭔가를 해야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같이 가져가야죠. 그쵸? 언제든 괜찮으니까 가입 문의하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벤트 곧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